반도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삼성 주가는 왜 시원하게 안 갈까요? 그 답이 아직 아무도 주목 안 한 딴 곳에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호황이 2028년까지 간다. 요즘 이 말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막상 계좌 보시면 좀 갸웃하실 겁니다. 호황이라는데 주가는 생각만큼 시원하게 안 가니까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이 이 호황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예요. 누구나 아는 좋은 소식은 주가에 벌써 반영돼 버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호황만으로는 주가를 여기서 더 크게 밀어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가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까요? 바로 시장이 아직 값을 안 매긴 삼성의 다음 카드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지금 그 카드를 조용히 깔고 있어요. 바로 로봇입니다. 사람처럼 생긴 로봇, 휴머노이드예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로봇? 그거 테슬라도 하고 현대차도 하는데 삼성이 뭐 특별할 게 있나? 그런데 삼성한테는 다른 회사가 좀처럼 못 따라오는 결정적인 무기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로봇 한 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집안에서 다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로봇도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두뇌가 있고 움직이는 근육이 있고 힘을 내는 심장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걸 한 회사가 다 만들 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삼성을 보세요. 로봇의 두뇌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반도체 삼성이 만듭니다. 로봇 관절을 움직이는 정밀 부품 이건 계열사인 삼성전기가 만들어요. 로봇을 몇 시간씩 돌리는 배터리 이건 삼성 SDI가 만들고요. 심지어 그 로봇을 실제로 굴려볼 공장까지 삼성 계열사 안에 다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요 이 부품들을 여기저기서 사와서 조립해야 해요. 그런데 삼성은 두뇌부터 근육, 심장, 시험장까지 전부 집안에서 해결합니다. 레고 블록을 남한테 사다 맞추는 거랑 블록 공장을 통째로 가진 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걸 어려운 말로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핵심은 로봇을 이렇게 통째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삼성은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 로봇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회사 하나를 조용히 사들였습니다. 사람 닮은 두발 로봇을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낸 그 기술을 가진 회사예요. 거기에 삼성이 지분을 계속 늘려서 아예 자회사로 품어버렸어요. 로봇을 하겠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원조 기술을 통째로 사서 품속에 넣은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부품 다 만드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사서 조립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바로 여기에 로봇 경쟁의 진짜 승부처가 숨어 있습니다. 로봇은요, 부품 하나하나가 서로 착착 맞아야 제대로 움직입니다. 두뇌가 내린 명령을 근육이 얼마나 빠르게 알아듣고 움직이느냐. 여기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로봇 성능을 갈라요. 그런데 부품을 남한테서 사오면 이 손발을 맞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두뇌도 근육도 자기가 만드니까 처음부터 딱 맞물리게 설계할 수 있어요. 남들이 부품 사와서 억지로 끼워 맞출 때 삼성은 아예 한 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차이가 로봇 경쟁에서 몇 년을 앞서가느냐 뒤처지느냐를 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 문제가 있어요. 로봇을 대량으로 만들어 팔려면 부품값이 싸야 합니다. 남한테 부품을 사오면 그 회사가 이윤을 붙여서 팔 테니 원가가 비싸지죠. 그런데 삼성은 두뇌도 근육도 배터리도 집안에서 만드니까 그 중간 이윤이 안 붙어요. 같은 로봇을 만들어도 삼성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봇이 몇 대 팔릴 때는 이 차이가 작지만 수만 대, 수십만 대로 늘어나면 이게 어마어마한 격차가 돼요. 두 번째 무기는 이게 그냥 계획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로만 로봇 만들겠다는 회사는 많아요. 그런데 삼성 로봇은 이미 실제 일터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쿠팡이에요. 우리가 주문하면 총알같이 배송해주는 그 쿠팡, 그 거대한 물류 창고에 삼성 로봇이 들어갔어요. 물건을 분류하고 나르는 일을 사람 대신 로봇이 할 수 있는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쿠팡만이 아니에요. 자동차로 유명한 일본 토요타 공장에도 들어갔고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는 용접하고 자재 나르는 일까지 맡아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로봇은 실험실에서 아무리 잘 걸어도 진짜 시끄럽고 복잡한 현장에서 못 버티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삼성 로봇은 벌써 그 현장 검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무대에서 시범 보일 때 삼성은 이미 진짜 일터에 취직 원서를 넣은 셈이에요. 그리고 삼성은 이걸 잠깐 해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회사 안에 로봇만 전담하는 조직을 최고 경영진 바로 아래에 따로 만들었어요. 로봇을 잠깐 곁다리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다음 성장 기둥으로 못을 박았다는 뜻입니다. 쓸 부품을 스스로 만들고 현장에서 검증하고 전담 조직까지 세웠다. 이 정도면 그냥 관심 있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여기다 걸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무기는 이 로봇 시장이 앞으로
앞으로 상상도 못할 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숫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내다본 겁니다.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50년이면 우리 돈으로 6,500조 원 규모가 된다고요. 6,500조 원. 지금 삼성전자 몸값의 몇 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새로 열린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커지느냐? 공장에서 사람 구하기는 갈수록 어렵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젊은 사람은 줄고 힘든 일 하겠다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공장도 물류창고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비상입니다. 그 빈자리를 지치지도 않고 24시간 일하는 로봇이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쓰던 데서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리고 삼성은 이 시장을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물건을 내다 팔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 중심에 우리나라 로봇의 원조라 불리는 오준호 박사가 이끄는 조직이 있고요. 정리하면 이래요. 로봇을 통째로 만들 능력이 있고 이미 현장에서 검진받고 있고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진다. 이 세 개가 다 맞아떨어지는 회사가 바로 삼성입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테슬라도 현대차도 벌써 로봇 만드는데 삼성은 좀 늦은 거 아니냐? 맞는 지적입니다. 사람 닮은 로봇을 먼저 선보인 건 다른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판에서는 누가 먼저 무대에 올랐느냐보다 누가 진짜 돈 되게 만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로봇 하나 멋지게 걷게 하는 건 이제 여러 회사가 다 해요. 진짜 어려운 건 그 로봇을 공장이든 창고든 현장에 대량으로 집어넣고 값싸게 굴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두뇌, 근육, 심장 부품을 싸고 안정적으로 계속돼야 하는데 이걸 남한테서 사오는 회사는 원가에서부터 밀려요. 바로 여기서 삼성의 그 집안 살림, 수직 계열화가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먼저 걸은 회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싸게 많이 만들어 현장에 깔아버리는 회사가 이기는 판이거든요. 그러니 삼성이 좀 늦게 출발했어도 오히려 결승선에서는 앞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으시면 당장 이런 기대가 드실 거예요. 그럼 지금 사면 바로 오르는 거냐?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 로봇 사업은 당장 올해 돈을 왕창 벌어다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2028년 상용화 목표니까 실제 실적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 이 로봇 얘기 하나만 보고 내일 주가가 뛴다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당분간 주가는 반도체 실적 따라 위아래로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주가라는 건 회사가 돈을 다 벌고 난 다음에 오르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저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하고 시장이 믿기 시작할 때 미리 앞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이 로봇 그림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남들보다 반발 앞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가 좋아도 지금 계좌가 출렁이면 마음은 급해지죠. 그래서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정답이 하나로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똑같은 하락장이라도 가진 돈이 얼마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300만 원 넣으신 분하고 3천만 원 넣으신 분, 주가가 똑같이 10% 빠지면 두 분 마음이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한 분은 30만 원 마이너스인데 다른 분은 300만 원 마이너스거든요. 견뎌야 하는 무게가 10배 차이입니다. 그러니 대응법도 완전히 달라야 해요. 300만 원 넣으신 분은 한 푼이라도 잃지 않고 지키는 게 먼저고 3천만 원 넣으신 분은 한 곳에 몰지 않고 나눠서 버티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세상 얘기들은 이걸 다 뭉뚱그려요. 분할 매수해라, 길게 봐라, 말은 다들 하는데 정작 내 계좌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바로 그게 답답해서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투자금 크기에 맞춘 상황별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이거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에요.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이 출렁이는 장에서 남들처럼 겁먹고 바닥에서 던지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투자금을 5단계로 나눴습니다. 300만원까지, 300에서 700, 700에서 1000만원, 1000만원에서 3000, 그리고 3000만원 이상. 단계마다 주가가 빠질 때, 오를 때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를 따로 담았어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삼성 주가에 바로 대입할 수 있게 짠 겁니다. 이거 하나 손에 쥐고 계시면 출렁이는 장에서도 남들처럼 우왕좌왕하지 않으실 거예요.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먼저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 4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간단한 신청 화면이 하나 뜹니다. 거기서 본인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시는지만 골라주시면 딱 그 단계에 맞는 자료를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닫기 전에 딱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삼성 주주님들이라면 로봇 말고 하나 더 꼭 알아두셔야 할 소식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큰 회사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를 못 구해서, 아니면 기계가 열이 나서,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진짜 골칫거리는 따로 있어요. 바로 전기입니다. 인공지능을 돌리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상상 이상으로 먹어치우거든요. 챗 GPT 하나 돌리는데 드는 1년 전기량이 핀란드나 벨기에 같은 나라가 하루 종일 쓰는 전기하고 맞먹습니다. 나라 하나가 하루 쓰는 전기를 프로그램 하나가 잡아먹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기 비용이 몇 년 안에 우리 돈 100조 원을 훌쩍 넘길 거라는 전망까지 나와요. 빅테크 회사들이 매년 전기세로만 수십조 원씩 태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전기 먹는 문제를 풀어주는 회사가 나타나면 큰 돈이 어디로 몰릴까요? 당연히 그 회사로 몰리겠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삼성이 서 있습니다. 삼성이 이 전기 문제에서 대형 사고를 하나 쳤어요. 전기를 최대 96%까지 아끼는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겁니다. 강류전체라고 하는 특별한 소재를 쓴 건데요.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96%라는 숫자예요. 100을 쓰던 전기를 4수로 줄인다는 거니까요. 그것도 어디 광고에 나온 자랑이 아니라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의 정식 논문으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 물건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막 연구가 끝난 단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주가라는 건 기술이 다 완성되고 공장에서 양산까지 된 다음에 오르지 않거든요. 그 기술의 가치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순간 큰 돈이 방향을 미리 읽고 앞질러 움직입니다. 지금이 딱 그 순간이에요. 네이처가 그 가치를 공식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 강류 전체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의 펀더멘탈과 미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보기란하고 댓글에 있는 신청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그럼 투자금 자료와 함께 이 강류 전체 흐름을 정리한 것까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남들이 주가 오르내리는 것만 볼 때 우리 주주님들은 이 흐름을 미리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 딱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멈추지 않아요. 로봇을 통째로 만들 능력이 있고 이미 쿠팡 같은 현장에서 검증받고 있고 앞으로 6천조 원이 넘는 시장이 열립니다. 반도체로 번 힘을 로봇이라는 다음 판에 그대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삼성을 그냥 오늘 오르고 내리는 주가로만 보지 마세요. 지금 이 회사가 어떤 다음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속을 보는 사람이 결국 반발 앞서갑니다. 남들이 겉만 볼 때 그 속을 보는 것, 그게 흔들리지 않는 진짜 힘이에요. 오늘 그 눈 하나 챙겨가셨다면 이 영상은 제 몫을 다한 겁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흘려드린 그 강류 전체, 삼성이 전기를 96%나 아낀다는 이 기술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 판에서 조용히 웃게 될 회사가 어디인지 그 얘기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